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관계가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자아 존중감, 눈에도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긍정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호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이렇게 또 돌려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일반적인 반응에 쉽게 상처받고, 또 타인의 일반적인 행동에도 왜곡된 해석을 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배우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저렇게 해석하고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굉장히 의아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손을 놓는 마음을 가지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인 것 같으니까 가서 상담 치료 좀 받고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존감 낮은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너는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판하는구나 하고, 또 자존감 낮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부부가 서로 갈등이 좀 더 깊어지고 아주 서운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면 자신감이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아 존중감도 높아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이 자아 존중감도 높은 경향은 많지만 두 개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자신감은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하지만 자아 존중감은 나의 존재 자체, 그 자체에 대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좋지 않아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해야 하며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능력은 좋아요. 자신감은 좋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지 않은 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갈등 이런 것들에 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아 존중감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의 경험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에게 너를 존중하고 있고 너를 믿고 난 널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 너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예,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넌 왜 그것도 못하냐, 너는 정말 골칫거리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라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은 다소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적응이나 관계, 여러 가지 결혼 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 궁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감이 내재화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상대가 조금만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 시시때때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을 자신으로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과하게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 낮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관계를 맺을 때 지나치게 맞춥니다. 자신을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크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맞추거나 혹은 타인을 공격하는 패턴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과도하게 맞추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돌연 잠적해버리는 경우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혹은 적당히 남들 많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포기하는 것들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자기 자랑이 지나치게 많고 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의 성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건 역시 자존감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자존감을 높여야 될 필요를 좀 깊이 느낀 후에 나 좀 의지적으로 노력해보겠다 선언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완벽한 기준 이런 것들을 낮추는 것인데요. 우리 아주 어린 날부터 부모나 환경에 의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서 살아온 경우 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높은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거기에 오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이면서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작은 성취를 잘게 나눠서 지속하는 습관이 잡히면 됩니다. 우리 고전의 교육학에서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려면 그 문제 행동을 초점적으로 딱 이렇게 비춘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고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지만 최신의 교육과는 많이 달라졌죠. 예, 아이가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 잘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즉 칭찬,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인 다음에 그 문제 행동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파워를 갖게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어떤 소박하지만 잘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기반으로 점차 잘하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기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한 냉소나 비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자신을 보듬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예. 하지만 우리 이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만약 내가 나의 부모가 된다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할까? 그러면 너 스스로를 비관하고 채찍질해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다독이고 격려하겠습니까? 우리는 효과가 있다면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스스로 채찍질해서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좋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하지만 이 채찍질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마음을 자기 안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너무 각박하고 험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날 따뜻하게 보듬지 않으면 누가 날 따뜻하게 보듬어 주나요?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면 사실은 그것도 그 누군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는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왜곡된 편견, 자기 불신 이런 것들 청소하기 쉽지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